비가 멈추지 않던 밤. 비는 그날따라 유난히 집요하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시험하듯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벽지의 색은 이미 본래의 빛을 잃은 지 오래였고 창틀엔 녹이 슬어 있었다. 강도윤은 그 창가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일그러져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도윤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두꺼운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허리에는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다. 한 달 전 작은 제조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흔적이었다. 기계는 멈췄지만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왼손으로 낡은 목발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곁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더 아프게 만들까 걱정하는 듯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 강하준. 9살.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마른 편이었고 웃을 때면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 그 보조개는 도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다. 아빠, 언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어요? 하준은 도윤의 다리를 힐끗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올렸다. 그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9살짜리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종류의 눈빛이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 억지로 웃었다. 곧이지 아마 다음 달쯤이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들리도록 조절됐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까지 완벽히 가릴 수는 없었다. 도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달이라는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산재보험금은 이미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통장 장원은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얇아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식탁 위에 놓인 우편봉투 하나가 그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한숨을 삼켰다. 하준아,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계란말이요. 하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다. 그래, 계란말이.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 안에는 도윤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아빠, 우리 괜찮아질 거죠? 도윤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약속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다. 하준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윤은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거실은 넓지 않았다. 소파는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테이블 다리는 약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곳은 그와 하준이 함께 버텨온 공간이었다. 웃음도 있었고 울음도 있었고 말없이 서로의 등을 내어주던 시간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여러 번 우편 봉투. 도윤은 결국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임대료 2개월 연체, 본통지는 최종 통지이며 지정기한 내 미납 시 퇴거 조치가 진행됩니다. 날짜는 선명했다. 10월 28일. 오늘. 도윤은 종이를 접어 다시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문득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대형 정비센터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손빠른 기사로 불렸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고객들은 그를 믿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미래는 있었다. 그때 결혼을 했고 하준이 태어났을 때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구조조정을 발표했고 정비센터는 문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실직 이후 삶은 빠르게 균형을 잃었다. 돈이 줄어들자 말수가 줄었고 말수가 줄자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유는 길지 않았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말이 전부였다. 그 후 도윤은 하준을 혼자 키우며 어떤 일이든 했다. 대리운전, 공사장, 야간 배달,
그러다 겨우 들어간 곳이 작은 제조 공장이었다. 기계 설비 정비를 맡았다. 위험했지만 다시 손에 기름을 묻힐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그곳엔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전 사고는 그렇게 찾아왔다. 도윤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뿐이었다. 내일 아침까진 괜찮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누구지? 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건물 관리인 백철호가 서 있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바지는 이미 젖어 있었다. 도윤 씨, 미안한데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철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급했다. 무슨 일이에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고장 났는데 견인차가 이비 때문에 한참 걸린대. 차 주인이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해서 도윤 씨가 예전에 정비사였다고 들었거든.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지금 제 상태로는 알아, 물이라는 거. 근데 혹시 배터리 같은 거면 잠깐만 봐줘도 될 것 같아서. 철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도윤은 속으로 계산했다. 몸은 아프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은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공구만 챙길게요. 도윤은 방에서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지만 그 안의 도구들은 아직 그의 손에 익숙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서자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주차장 한쪽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우산을 쓴 채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철호가 말했다. 대표님, 이분이 강도윤 씨예요. 여성은 도윤을 바라보다가 그의 목발과 깁스를 보고 잠시 굳었다. 아,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떤 증상인지부터 봐야겠네요. 도윤은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눌러봤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계기판도 꺼져 있었다. 전원 문제. 그는 곧바로 후드를 열었다. 배터리 단자는 부식돼 있었다. 도윤은 와이어 브러쉬를 꺼내 단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확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10분쯤 지나고 나서 그는 말했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여성이 버튼을 누르자 차는 바로 살아났다. 여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짧게 웃었다. 다행이네요. 그 순간 허리 통증이 도윤을 덮쳤다. 몸이 휘청거렸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다급히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철호와 여성이 동시에 그를 붙잡았다. 병원 가셔야 해요. 아이 혼자 있어서. 제가 봐줄게요. 철호가 말했다. 걱정 말고 가요.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다. 채오르며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선택의 무게. 차는 빗물을 가르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여전히 흐릿했다. 넌 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리며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강도윤은 뒷좌석에 앉아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몸 안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불안이 계속해서 눌러왔다.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에 혼자 남겨졌을 아들 강아준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잘 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고 싶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아파도 참는다. 불안해도 혼자 감당한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규칙이 흔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여성은 도로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핸들을 잡고 있었다. 빗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수많은 위기와 긴급한 선택을 지나온 사람처럼.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여성이 입을 열었다. 통증은 좀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보다는요. 그래도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원래 좀 이런 편입니다. 여성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듯 잠시 도윤을 백미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더 캐묻지는 않았다. 차는 점점 번화한 지역으로 들어섰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쪽은 병원들이 많은 쪽인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너무 큰 병원으로 가는 건 아니죠? 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큰 병원입니다.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큰 병원은 좀 비용 때문에요. 도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네,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이도 있어서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선을 바꾸며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도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여성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요, 오늘 당신이 제 차를 고쳐주셨잖아요. 도윤은 당황스러웠다. 아니요, 그건 그냥 제 일이고요.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여성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당신 상태로 선뜻 나서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은 그에게 감사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빚지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고 지금의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다. 차는 곧 병원 입구에 멈췄다. 대형 병원이었다. 밝은 조명,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 응급실 앞에 멈춰선 여러 대의 차량들. 도윤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역시. 여성은 차에서 내려 도윤 쪽 문을 열어주었다. 조심하세요. 도윤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내렸다.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성은 망설임 없이 접수대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짧게 말했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도윤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저기 혹시.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의료진이 다가왔다. 강도인 환자분이시죠? 바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다. 휠체어, 이동 침대, 검사실. 도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하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통증과 피로가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검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도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색 천장은 지나치게 깨끗해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강도윤 씨, 허리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주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2주요. 그에게 2주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사이에 밀린 집세, 생활비, 아이의 학교, 수많은 문제가 머릿속을 스쳤다. 집에 아이가 있어서요. 제가 오래 누워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도윤 씨의 몸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의자에 걸어두었다. 그제야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단정하지만 강한 인상을 가진 얼굴.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검사 결과 들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이 걱정되시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안전합니다. 도윤은 놀라서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아파트 관리인 분과 연락했습니다. 그분 부부가 오늘 밤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부탁드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안도, 감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강도윤 씨, 아까 차에서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주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여성은 그 대답을 곱씹는 듯 했다. 예전에도 그런 선택을 많이 하셨겠죠.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도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윤입니다. 유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다시 한번 놀랐다. 어떻게... 조금 알아봤어요. 예전 정비 이력도요. 도윤은 당황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1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땐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조건도 없이. 도윤은 말없이 들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유진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당신이 그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병실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어색함보다는 어떤 이해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천천히 그 명함을 내려다 보았다. 서유진 AU 그룹 대표이사.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AU 그룹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은 뉴스에서, 기사에서, 멀리 있는 세계의 이야기로만 접하던 이름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쉬세요. 내일 이야기를 좀 더 나눕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강도윤 씨, 오늘 밤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혼자 남은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명함을 손에 쥔 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이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절망처럼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선 사람.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얀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강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젯밤보다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어젯밤 서유진이 두고 간 명함이 놓여 있었다. AU 그룹 대표이사. 도윤은 그 글자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수록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남의 인생 이야기 속에 자신이 잠시 끼어든 것처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명함을 치우지 못했다. 손이 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빠. 익숙한 목소리.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허리를 움켜잡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작은 그림자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하준아. 아들 강하준이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책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반가움이 먼저 묻어 있었다. 아빠 괜찮아. 도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의 천이 느껴지는 순간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 풀렸다. 응, 괜찮아. 많이 놀랐지.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잘 챙겨줬어요. 아침도 먹었어요.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차분한 인상의 단정한 말투.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강도윤 씨, 저는 서 대표님의 비서 김서연입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다. 아, 네. 서연은 하준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하준이 저 학교 가야 해서 잠깐 들렀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저 먼저 학교 다녀올게요. 도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조심히 가. 하준은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도윤을 안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 말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해주기엔 너무 어른스러웠다. 도윤은 아이를 놓아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아렸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또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부드러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유진은 꽃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드님, 참 의젓하더군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보다 더 어른 같을 때가 많습니다. 유진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최소 2주는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진은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정리요. 유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집주인과 연락했습니다. 밀린 임대료 포함해서 6개월치를 선납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하준이 돌봄 문제도요. 학교 끝나면 믿을 수 있는 분이 함께 있을 겁니다. 도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서 대표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유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다. 도윤은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저는 도움을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제안이요. 유진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AU그룹은 최근 자동차 정비 네트워크를 인수했습니다. 프리미엄 정비 브랜드로 키우고 있죠. 도윤은 귀를 의심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강도윤 씨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알고, 기술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정비사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일도 못하는...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 프리미엄 오토케어 사업부의 기술 총괄로 와주세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제가요. 네. 유진은 차분하게 조건을 설명했다. 회복 기간 동안은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의 몇 배 수준이고 회사에서 거주 공간도 제공합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왜 저입니까?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젯밤 당신은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도왔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분명 하나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저는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어울리는 사람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정된 집, 걱정 없는 학교 생활, 더 나은 미래.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다.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유진은 그의 침묵을 존중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제안은 시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간 뒤 도윤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명함, 제안, 아들, 미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면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을 통과할 용기뿐이었다. 낯선 자리에서의 첫날,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강도윤은 깨달았다. 문을 여는 것보다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AU그룹 본사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천장은 지나치게 높아 도윤의 시선을 위로 끌어당겼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옷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밴 시간의 무게가 달랐다. 여긴 내가 있던 세계가 아니야.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비서 김서연이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오늘은 간단한 내부 소개와 회의만 있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기계 앞에서는 수백 번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이곳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다. 유리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회의실 안에서 오가는 표정들. 도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췄다. 여기입니다. 문이 열리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도윤에게 향했다. 중역급 인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표정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서유진이 들어왔다. 공기가 달라졌다. 말없이도 중심이 이동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정했다. 오늘부터 프리미엄 오토케어 사업부 기술총괄을 맡게 될 강도윤 이사입니다. 이 이사. 그 호칭이 도윤의 귀에 낯설게 울렸다. 몇몇 사람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속으로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들이었다. 회의는 곧바로 시작됐다. 보고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고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지나갔다. 매출, 지점수, 고객 만족도. 도윤은 집중하려 했지만 용어와 맥락이 아직 몸에 붙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강 이사님,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온도는 낮았다. 기술 총괄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회의실 공기가 살짝 팽팽해졌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직은 전부 알지 못합니다. 몇몇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도윤은 말을 이었다. 현장에서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는 압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닙니다.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기술 표준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현장을 바꾸지 않으면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첫 주는 숨 가빴다. 도윤은 병원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낮에는 회의와 보고, 밤에는 자료를 읽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어느 날 현장 점검을 위해 한 지점을 찾았을 때였다. 정비사들은 도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본사에서 오셨다고요. 근데 직접 정비도 하십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작업복을 입었다. 그는 말없이 리프트 아래로 들어갔다. 엔진 소리, 오일 냄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부분, 볼트 토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정비사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도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손목이 망가져요.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도 분명히 존재했다. 본사 내부 회의에서 같은 남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강 이사님의 방식은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과도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사고 비용보다 싸지 않습니까? 당의 실적을 고려해야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의 실적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잃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하주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도 힘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하주는 연필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죠. 도윤은 웃었다. 그럼 그 말은 아이에게 한 약속이자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다. 몇 주 후 작은 사건이 터졌다. 한 지점에서 정비 사고가 날 뻔했다. 도윤이 도입한 새로운 점검 프로세스 덕분에 사고는 사전에 막혔다. 보고서가 올라왔고 숫자보다 먼저 직원들의 이야기가 공유됐다.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유진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강 이사님, 그녀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부족합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지 않은 리더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 문은 열렸고 그는 이제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 있었다. 경계 너머의 언어.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움직임은 빠르기만 했다. 그는 커다란 화면 앞에 서 있었다. 지도 위에는 여러 도시가 표시되어 있었다. 선으로 연결된 도시들은 하나의 질문처럼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방콕. 서유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프리미엄 오토케어를 아시아로 확장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도쿄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숨소리들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유진은 도윤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강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현장을 바꾸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다. 기계와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 문제의 근원을 찾는 일,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일은 달랐다. 언어, 문화, 법규, 그리고 정치. 대표님,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국제사업 경험이 없습니다.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요. 회의실의 몇몇 시선이 다시 그에게 꽂혔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도 있었다. 유진은 단호했다.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조건일 뿐이죠.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이미 검증된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바꾸는 능력, 사람을 설득하는 태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기회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혔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도윤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어네요. 몬와 템. 글자는 삐뚤었지만 생각은 또렷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다. 아침에는 병원 치료, 낮에는 회사 업무, 밤에는 공부였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등록했고 아시아 각국의 자동차 규정과 시장 보고서를 읽었다.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다. 아빠, 영어 숙제 같아요. 어느 날 하준이 물었다. 도윤은 웃었다. 비슷하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도 연습 많이 해야겠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도윤에겐 힘이 됐다. 회사에서는 팀 구성이 진행됐다. 유진은 도윤에게 정원을 주었다. 당신이 사람을 고르세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데이터에만 머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젊은 엔지니어 박민재도 있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조직에 회의적이었다.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요,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강 이사님이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배웁시다. 첫 해외 화상회의 날. 도윤은 긴장했다. 영어는 준비했지만 상대의 말은 빠르고 억양은 낯설었다. 몇 번이나 말을 놓쳤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부족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은 팀의 공기를 바꿨다. 리더가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팀은 방어를 풀었다. 민재가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기술 용어 정리부터 같이 하죠.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팀은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다. 누군가는 번역을 맡았고 누군가는 현지 사례를 조사했다. 도윤은 그 중심에서 질문을 던졌다. 이건 현장에서 통할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본사 내부에서는 다시 반발이 일었다. 왜 굳이 해외까지 확장합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도윤은 회의실에서 말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우리를 관리합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책임은 컸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손을 더럽히며 배웠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며칠 후 유진이 도윤을 불렀다.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두렵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다면 이미 위험한 단계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합니다. 첫 해외 출장 전날 도윤은 하준의 방 문 앞에 섰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도윤은 속으로 말했다. 아빠가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올게. 문을 닫으며 그는 느꼈다. 이제 자신은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길의 설계도. 비행기 이륙 방송이 울리고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조였다. 창밖으로 공항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다. 이륙의 순간은 언제나 비슷했지만 그날은 유독 무거웠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도쿄 첫 지점 개설을 위한 출장이었다. 팀은 이미 앞좌석과 통로 쪽에 나뉘어 앉아 있었다. 박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조용히 각자의 준비에 몰두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프리미엄 오토케어의 해외 확장은 분명 성공의 길이었다.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었다. 시장은 열려 있었고 브랜드는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질문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다. 알 길이 전부일까? 도쿄에 도착한 첫날, 일정은 숨가쁘게 이어졌다. 현지 파트너와의 미팅, 지점 후보지 방문, 법규 검토, 언어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팀은 점점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현장 점검 도중 도윤은 한 골목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대형 도로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자 오래된 정비소들이 늘어서 있었다. 간판은 낡았고 내부는 비좁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활의 흔적과 손때가 묻은 공간. 도윤은 한 정비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문득 예전 자신이 떠올랐다. 작은 공장, 허술한 안전장비, 그리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라는 말. 강 이사님. 민재의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기, 저런 곳들 말이야. 민재는 정비소를 바라봤다. 현지 소규모 정비소들이죠.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오면 저 사람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죠. 도윤은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기준이 올라간다는 말은 종종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도윤은 노트를 꺼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단어를 적었다. 접근성. 그는 그 두 단어 사이에 선을 여러 번 그었다. 떼어낼 수 없으면서도 쉽게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개념.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술은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귀국 후 도윤은 곧바로 유진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본사 62층.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유진은 도윤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무슨 고민이 있군요. 도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프리미엄 오토케어의 확장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안서였다. 대표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세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프리미엄과는 별도로 지역 기반 정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구체적으로요. 합리적인 가격, 기본에 충실한 정비, 그리고 교육. 도윤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정비소를 만듭니다. 단순한 할인이나 자선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 표준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줄입니다. 유진은 말없이 자료를 훑었다. 청년들에게는 기술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차량 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고를 줄이고 유지비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강 이사님, 이건 수익성이 낮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의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CSR 수준을 넘는 제안이군요. 네.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진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유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제가 그 접근성 없는 기술 때문에 다친 사람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다.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선택이 없었지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임원 회의가 열렸다. 도윤의 제안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자선 사업입니까? 회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하죠?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건 시장의 빈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영역.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사고 비용, 유지 비용,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다. 유지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강 이사님의 제안은 위험합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유지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합시다. 유진의 결정이었다. 규모는 작게, 책임은 명확하게 강 이사님이 직접 총괄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하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국과 밥.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 하준의 질문에 도윤은 웃었다. 아빠가 다른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다른 길이요. 아빠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있으면 좋았을 길. 하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좋은 길이겠네요. 도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도윤은 팀을 소집했다. 프리미엄 오토케어와는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었다. 공감 오토케어, 우리가 가진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일입니다. 민재가 손을 들었다. 어려울 겁니다. 도윤은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도윤은 느꼈다. 자신이 이제 단지 경계를 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자신이 처음 기름 묻은 손으로 꿈꾸던 질문의 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도와 진심 사이. 공감 오토케어 파일럿 프로젝트는 조용히 시작됐다. 현수막도, 언론 보도도 없었다. 도윤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큰 말보다 작은 결과가 먼저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점은 그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오래된 상가 1층. 유리문에는 새로 만든 로고가 붙어 있었고 내부에는 최소한의 장비와 깔끔한 작업대가 놓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기준은 분명했다. 안전 먼저, 설명은 끝까지. 도윤은 개업 전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 중에는 과거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정비사도 있었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청년들도 있었다. 여기는 싸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대신 속이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긴장된 얼굴로 메모를 했다. 첫 손님은 중년의 택시기사였다. 엔진 소음이 문제였지만 교체를 권할 정도는 아니었다. 도윤은 직접 나와 설명했다. 지금은 정비가 아니라 관리만 하셔도 됩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도 교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네. 도윤은 웃었다. 지금 바꾸면 손해십니다. 그 말은 빠르게 퍼졌다. 괜히 돈 더 쓰게 하지 않는 곳. 하지만 성공의 조짐과 함께 불편한 시선도 따라왔다. 본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질문들이 오갔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내부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설명했다. 같은 기술 표준, 다른 접근 방식, 프리미엄은 선택이고 접근성은 권리라고. 그러나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유진은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공식적인 자리도 회의도 아니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식당이었다. 오늘은 회사 이야기 말고 그냥 밥 먹죠. 유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는 담백했고 대화는 느렸다. 한참이 지나 유진이 와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 이사님, 공감 오토케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비 오던 밤 주차장에서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제 차가 고장 났을 때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진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다. 긴급 출동을 부르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왜?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관리인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다쳤다는 것,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는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고백의 무게는 컸다.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는지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그래서 일부러 저를 부르신 겁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은 제 기대를 넘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멀어졌다. 도윤은 자신이 속았다는 감정과 설명할 수 없는 이해 사이에서 갈라졌다. 저는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날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공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의도 설계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깊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하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유진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더던덩, 시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 선택,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며칠 후 공감 오토케어 첫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작업 중 손이 다친 직원이 나왔다. 도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 말에 도윤은 멈췄다. 그 문장은 과거에 자신이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윤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일을 멈춥니다. 그날 도윤은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했다. 그리고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다. 석도보다 안전. 그는 그 문장을 제목으로 썼다. 며칠 뒤 유진은 다시 도윤을 찾았다.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이었다. 그날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하지만 유진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공감 오토케어에서 보여준 선택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권력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도윤은 하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오늘은 표정이 좀 이상해. 하준의 말에 도윤은 웃었다. 아빠가 좀 생각할 게 많아서. 하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빠 근데요. 아빠가 하는 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은 단순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지금 자신이 만들어가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윤은 다음 날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만 제 방식으로.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제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선택이 만든 이름.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2년 후 공감 오토케어는 더 이상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첫 지점을 시작으로 전국의 5개의 지점이 문을 열었고 각 지점마다 지역 주민들의 얼굴이 익숙해졌다. 가격보다 설명이 먼저였고 수리보다 예방이 앞섰다. 정비소는 더 이상 불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프리미엄 오토케어는 아시아 5개 주요 도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도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방콕, 그리고 2곳의 추가 도시까지. 기술 표준은 단단했고 현지 팀은 자립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보고서가 아니라 문화로 남았다. 그 중심에는 강도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 손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회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는 같은 사람이었다. 말보다 기준을 남기는 사람. 그날은 AU그룹 창립 기념식 날이었다. 대규모 행사장이었고 무대 위 조명은 밝았다. 수많은 직원과 관계사, 언론이 자리를 채웠다. 서유진은 무대 중앙에 섰다. 차분한 박수 속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명이 한쪽으로 이동했다. 이분은 단순한 임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강도윤의 이름이 불렸다. 도윤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시선은 관중 속 어딘가에 멈췄다. 앞줄, 작은 체구의 소년, 강하준이었다.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2년 전, 저는 허리를 다친 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던 정비사였습니다.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죠. 관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날 밤, 저는 비오는 주차장에서 한 대의 차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성공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기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기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시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감 오토케어의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정비 교육을 받는 청년들, 설명을 듣는 노인들, 안전점검을 받는 택시기사들. 저는 한때 선택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만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공감의 소리였다. 행사가 끝난 뒤 도윤은 무대 뒤에서 유진과 마주 섰다. 연설, 인상 깊었어요. 유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의 선택 덕분이죠. 잠시 침묵.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준이랑 같이라면요.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게 더 좋겠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공감 오토케어 첫 지점 앞에 섰다.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다. 아빠, 이거 진짜 아빠가 만든 거야. 하준이 물었다. 도윤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네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하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나중에 나도 여기서 일해도 돼. 도윤은 웃었다.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며칠 뒤 도윤은 하준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키는 눈에 띄게 자라 있었다. 하준아, 아빠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만약 유진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된다면 넌 어떨 것 같아? 하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왜? 아빠가 유진 이모랑 있으면 편안해 보여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도윤은 유진에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같이 선택해 가고 싶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게 제가 기다리던 말입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행사 대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하주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웃고 있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도윤은 문득 창가에 서 있었다.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밤처럼.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운명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한 직업을 의미하지 않았다. 강도윤.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길이 되었다.